일본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주장을 한 예언가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언가들의 주장이야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더라도 경제학자부터 과학자에 이르는 지식인들까지 모두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일본 침몰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들이 점점 현실화되는 것일까요? 일본 침몰의 전조현상이 일본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예언가들부터 과학자, 경제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일본 침몰의 전조현상,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여러분, 예언가 하면 누가 먼저 제일 떠오르세요? 노스트라다무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노스트라다무스가 과거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서방의 한쪽에 불길이 닥치리라. 남부에서 해 뜨는 나라까지 퍼질 것이니 죽어가는 이들은 식물의 뿌리조차 찾지 못하리. 세 번째로 마르스에게 무기가 주어지리라. 성유석에 불붙는 것을 보게 되리니 성유석 시대의 마지막에는 기근이 닥치리라. 최근 이 예언이 일본의 현재를 뜻한다는 주장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예언에서 성유석은 성유 열매를 뜻합니다. 그 성유 열매는 시간이 무르익으면 꽃처럼 한쪽이 터지고 갈라지면서 개화합니다. 그가 말한 성유석은 일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는 11월 9일부터 11일 일본 도쿄에서 마스터 아시아 2020이라는 국제 무기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우길기가 포함된 홍보물이 제작돼 버젓이 배포되고 있고, 이를 수정해달라는 한국 측의 공식 요청에도 주최 측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모이는 박람회에 우길기를 아무렇지 않게 노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마스터 아시아 홍보에 우길기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웹사이트에서 과거 마스터 아시아 전시회를 검색한 결과 우길기가 걸린 함선 이미지는 지난 전시회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일본이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길기 내세우기를 하는 것은 사용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성유석은 결국 전범기를 뜻하고 후지산의 화산재로 인한 일강 차단으로 대기근이 닥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노스트라다무스뿐 아니라 이런 경고를 한 예언가는 또 있습니다. 일본 침몰에 관한 여러 예언 중 가장 강력한 경고는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을 꼽을 수 있습니다. 1877년 미국에서 태어난 그는 잠자는 듯한 일종의 최면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알아냈고, 또 가장 정확하고 사실적인 예언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질병 치유 처방과 예언의 대부분은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영국 계몽협회 도서관에 체계적으로 파일링되어 보관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무려 14,000건에 달합니다. 1944년에 행한 케이시의 예언 기록을 보면 일본 침몰에 대한 충격적 예언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와는 다르게 직설적으로 일본의 대부분은 반드시 바닷속으로 침몰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그가 한 수많은 예언 중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일반 예언문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머스트라는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으로서 이보다 더 강력하게 일본 침몰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강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케이시는 일본의 대부분이라는 말로 일본 침몰은 국지적 규모가 아닌 대규모로 일어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침몰을 한 예언가는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사람인데요. 때는 바야흐로 1975년 7월 22일 밤 일본 불교계의 기다노 대승정이 선통사라는 절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4-5명이 찾아와 기다노 승정의 잠을 깨우고 자신들은 신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지구에서 말하는 우주인이라고 소개를 한 후 하늘에 있는 천체와 지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지구에는 큰 변동이 있을 터인데 지각이 신축됨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해저였던 곳이 해면 위에 돌출하기도 하고 드러나 있던 섬이 물속으로 침몰되어 없어지기도 하여 지금의 세계 지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된다고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아니고 일본의 경우 약 20만 명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인구가 1억이 넘는 일본에서 20만 명이 살아남는다면 500명의 한 사람밖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수백 명의 일본인 가운데 극소수만이 겨우 살아나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우주인은 전세계 대병국에 대해 말하기를 지축이 흔들리면서 지구 전체적으로 지각 변동이 생기는데 그들은 이것을 제1의 변동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한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특히 명심사항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일본에서 가까운 국가인 한국은 지구상의 전체 나라 중 종주국이 될 것이며 절대적인 핵심 국가가 될 것이고 그곳에서 성형 군자가 부지기수 출세하여 사회 만방을 이끌 것이다. 대한민국은 가장 영광스럽고 행운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 숫자가 구원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일본 침몰 예언을 한 사람은 과거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는데요. 조선시대의 문신학자인 허미수 선생은 1595년 태어나 삼척구사 재임 시 정치적으로 실권된 후 좌천된 인물입니다. 그가 재임할 당시 삼척은 폭풍과 해일 피해가 잦아서 이 지역 어민들의 고기잡이 배는 다 부서졌을 뿐 아니라 파도 때문에 바다에 나가지도 못하여 어민들이 굶어 죽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바닷물이 몰려올 때면 50천에 거슬러 올라 바닷가로부터 30리가량 떨어져 있는 동원마루까지 물이 올라올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허미수 선생이 삼척 백성들을 위해 이런 피해를 없애고자 돌에다가 직접 글씨를 써 바닷가에 비석을 세우자 신기하게도 그 이튿날부터 바닷물이 거의 올라오지 않았고 비를 세운 이후에는 바닷물에 침수 피해를 입었던 곳까지도 백성들이 논밭을 만들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미수 선생은 척주 동해비를 세우면서 지금 같은 작은 해일은 내 비석으로 막을 수 있지만 장차 앞으로 이웃나라에 큰 해일이 오면 내 비석으로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물로 큰 난리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1913년 태어난 타노 대종사 또한 일본의 침몰을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남긴 여러 저서 중 부처님이 계신다면에 일본 침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본 영토의 3분의 2가량이 바다로 침몰할 것입니다. 일본은 손방이라고 하는데 손은 주역에서 입야로 풉니다. 이것은 일본 영토의 침몰을 의미합니다. 일본 열도의 3분의 2가량이 바닷속에 빠져서 침몰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타노 스님은 일본 침몰과 더불어 지구 극이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김일부 선생이 선언한 정역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타노 스님 역시 앞서 말씀드린 기다노 성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부흥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타노 스님이 말년에 저술한 주역선의 책에는 지축이 틀어지는 대환란기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법방을 오직 한민족이 들고 나온다. 우리 선조가 적서내온 여음으로 우리 한국은 필경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선 이 우주의 변화가 이렇게 오는 것을 학술적으로 전개한 이가 한국인 외에 있지 않으며 이 세계가 멸망이냐 심판이냐 하는 무서운 화탕 속에서 인류를 구원해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이도 한국 외에 또다시 없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한국은 세계적인 신도, 다시 말하면 정신수도의 근거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래지 않아 한반도는 국운이 융성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나서 조국을 통일하고 평화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뭐 솔직히 예언가들의 예언이야 근거 없는 비과학적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지만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다같이 예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뭇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경제학자들부터 과학자들의 주장도 알아보겠습니다.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 짐 로저스가 지금 당장 일본인들은 한국으로 이민 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해 그 부담을 현재 일본 젊은이들이 쥐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로저스 회장은 주간 아사히 10월 9일로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의 거침없는 예언 2020년 돈과 세계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나는 일본을 좋아한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인에게 엄격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일본은 소멸한다. 아베 전 총리가 다 망쳐놨다. 나는 그가 한시라도 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는 자신의 체제 유지에 관심이 있을 뿐 외상값을 내는 것은 일본의 젊은이들이다. 문제는 아베 전 총리의 후계자인 스가 총리도 아베노믹스라는 잘못된 정책을 계승한다는 것이다. 일본에 이렇게 불행한 일은 없다.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선 정부 지출을 줄이고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일본 밖으로 뛰쳐나가야 한다. 중국이든 한국이든 좋다. 그 편이 당신의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선 대지진 발생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대지진을 예고하는 전조현상이 나타나며 일본 현지는 크게 술렁이는 모습입니다. 후지뉴스 네트워크와 NHK 방송에 따르면 요코하마시 소방국 건물 복도에서 악취가 나는 공기를 채취했습니다. 가나가와현 내 여러 지역에서는 가스 냄새, 고무 타는 냄새, 생선 상한내 등 수백 건의 신고가 이어졌지만 악취가 머무르는 게 아니어서 사실상 실체 파악에 실패해왔는데 JR 요코하마역 주변에서 악취 신고가 16건 들어왔고 당국은 결국 채취에 성공했습니다. 요코하마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분석 결과 악취가 나는 공기에서는 휘발유 연소시 나오는 펜탄이 일반 공기 중 농도의 10배였고 부탄이 3배, 나무를 태울 때 생기는 에틸렐, 아세틸렐이 2배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기에 왜 이 성분들이 급증한 것인지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고 시는 당장 건강에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Pepe TV.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에 이어서 전면전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최근 자신들이 보유 중인 항공모함 2척의 기동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과감하게 항공모함 기동 내역을 공개한 이유는 자신들의 무력 시위와 군사력 수준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의 항공모함은 야오닝함과 산둥함입니다. 야오닝함은 지난 2012년, 산둥함은 지난해 말 각각 취역했습니다. 지난 25일 중국 국방부는 야오닝함과 산둥함이 각각 정례훈련과 해상시험 활동을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두 항공모함의 활동 목적은 무기 및 장비의 성능과 훈련 수준을 점검하고 작전 수행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죠. 첫 항공모함인 야오닝함이 이끄는 항모전단은 지난 5월 대만 해협과 남동 중국해 등 서태평양 분쟁 지역에서 한 달간 훈련을 마치고 기항인 칭다오항으로 복귀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독자적으로 건조한 항모인 산둥함은 이달 초 출항해 호아이해에서 22일간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중국군의 행보에 언론들도 발을 맞추었습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가운데 야오닝함과 산둥함이 미국을 막는 핵심 억제 전력이라는 점에서 이번 기동훈련은 의미가 크다. 네, 대놓고 미국을 막아서겠다고 나섰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만 역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당국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텐궁산 방공미사일 개량형을 또 발사한 것입니다. 텐궁3호 미사일은 대만판 사드라고도 불립니다. 이번에 발사된 텐궁3호 미사일의 사거리는 70km로 현역 텐궁3호의 45km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대만군은 지난 4월 9일, 6월 11일에도 개량형 텐궁3호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텐궁 미사일을 개발한 대만 국가중산과학기술원은 24일에서 25일 이틀간 대만 동남부 해역에서 실탄 발사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대만의 이런 적극적인 행보는 미국을 믿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미사일 발사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일 겁니다. 하지만 대만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중국 본토와 좋은 관계를 추구하고자 했던 마잉주 전 총통은 최근 한 대학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이 대만을 도울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렇게 이야기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현재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대만을 돕겠다는 의지는 강하지 않다. 거리는 너무 멀고 미국의 항모는 노화되어 가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 공산당은
전력으로 대한미사일을 개발했다. 역시 친중국 성향답게 중국 쪽으로 치우친 발언입니다. 마잉주 총통의 발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데 민간은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일격을 감당할 수 있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 발발을 피하게 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다. 그는 현 차이잉원 총통의 모든 대외 정책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 맞춰지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재임 기간 중국 본토와 안정적인 관계를 중요시했던 마잉주 총통은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최근 들어 부쩍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더 극단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대만 공격 전략은 단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 대만이 미국의 지원을 기다릴 기회를 아예 없애는 것이다. 미군은 도울 수 없을 것이다. 이 발언은 대만 현지에서도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군은 현재 남중국해 인근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이 이 본토에서 출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이미 많은 미군이 인근에 주둔하고 있죠. 마잉주 총통의 발언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미군의 대만 재주둔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언론들이 통일작전 촉발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언제 대만에서 주둔미군을 철수시켰을까요? 79년입니다. 중국과 수교하면서 미국 대만 상호방위 조약을 폐기하고 미군을 철수시켰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 육군 전월의 기사를 언급하며 이런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대만으로 귀환, 미군이 재주둔 시 중국은 무력 통일을 실현할 것이다. 미국 언론의 주장은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위해 대만의 미국 지상군 기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상군의 존재가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 해협 작전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이 군의 존재만으로 중국의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 언론들은 이 주장을 맞받았습니다. 이미 군 고문 파견 등 미국이 대만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군을 재주둔시키면 79년 수교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재주둔 시 이중 외교 관계의 근본이 깨지는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관계는 깨질 대로 깨졌습니다. 중국 현지의 한 군사 전문가는 미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에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대만은 미국의 현금 인출기이자 전당포에 불과하다.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대만을 버릴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의 압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군이 대만 제주둔 움직임을 보일 경우 대만을 봉쇄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둘러싸 미군이 더 이상 개입하지 못하도록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비공식 입으로 통하는 글로벌 타임스 편집장은 자신의 웨이보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군이 대만에 다시 주둔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여론전의 일부분이다. 미국과 대만이 그 길을 걷는다면 중국의 대응은 대만 해방의 정의로운 전쟁이 될 것이다. 중국은 거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사태와 위구르족 여성 불임 시술만 보더라도 그 난폭함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조슈아 웡을 전격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비난 언론이 빗발치자 3시간 만에 다시 석방했습니다. 조슈아 웡은 계속 저항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만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중국은 대만을 완전히 통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만 해협의 군사훈련은 간섭하는 외부 세력과 대만의 분리독립주의자 및 분리주의 활동을 타겟으로 한다.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감히 분리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단호하게 패배시킬 것이다. 대만이 절대로 독립된 나라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정신승리를 마지막으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여러 카드 중 미군 대만 재주둔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후폭풍이 너무 커 미국도 감히 그 카드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현재의 분위기로는 미국이 충분히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